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실무자에게 듣는 국보 디자인 빔 적용 사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보 디자인 실무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네, 오늘 이제 같이 발표할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국보 디자인의 권윤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보 디자인에서 BIM 팀 리드하고 있는 권윤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권윤호 팀장님 웨비나가 처음이시죠? 네,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고객사와 함께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떠시면 저도 떨 것 같습니다. 오늘 권윤호 팀장님을 서포트할 국보 디자인의 이병수 과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보 디자인에서 BIM 스페셜리스트 담당하고 있는 이병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보 디자인에서 빔 적용한 사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역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현했고 발주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보시겠습니다. 국보 디자인, 저희 국내 인테리어 업계 중에 지금 시공력 1위인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빔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빔 업체에서 어떤 것들 위주로 도입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팁 앤 트릭, 이렇게 3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국보 디자인에 대한 소개 권윤호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보 디자인은 38년의 경험을 가지고 국내의 대다수 호텔과 리조트, 그 다음에 주요 사옥들, 오피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1등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 시공,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코스닥 상장 및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회사가 좀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가구 공장, MEP 사업본부 및 저희 같은 빔팀까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시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주식 애널리시스트 국보에 마치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네. 네. 오늘 이제 그러면 주제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빔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네. 그 위주로 먼저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우선 저희 BIM 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3, 4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2019년에 처음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팀을 만들면서 설계팀, 그다음에 CT 사업팀, 그다음에 시공팀 이렇게 3파트를 구성하여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설계팀, 그 다음에 CT라는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시공팀 이렇게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여지는데 CT 스페셜리스트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스페셜리스트인가요? 네.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를 사용했고요. 이 사업팀에서는 3D 스캐닝, 그다음에 공사 관리,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국보에 서포트하는 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설계팀, 그걸 빔으로 수행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팀이 있고, 그 중간에 현장을 스캐닝하고, 네. 그다음에 빔 데이터랑 분석해서 시공빔으로 넘기는 약간 네네. 그 중간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하다 보면 도면과 안 맞다, 현장과 도면이 다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팀에서 그 간극을 좁혀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빔 팀이 구성이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나요? 네, 저희 팀의 방향성에 대한 장표고요. 제가 이 팀을 구성할 때 회사에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빔을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만 교과서와 실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길을 찾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국보 디자인 안에 빔팀을 적용시키겠다는 목표로 팀을 방향을 잡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빔팀을 만들고 나면은 그 빔팀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결국에는 뭐 프로젝트가 완수될 거고 뭐 실행비도 절약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실패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권윤호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여러 번의 실패에 의해서 경험을 얻고 그걸 체득하면 결국에는 빔으로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수행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빔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기가 짧아지고 이런 소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인터넷에 배포되어 있는데 제가 해본 입장으로선 도입하자마자 그 결과값을 갖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빔을 인테리어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길이 분명치 않은데 저희는 그걸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제 소개시켜 주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축을 했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지금 구현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병수 과장님 결국에는 저게 전문 용어로 여러 번의 삽질을 통한 네. 결과물이겠죠? 네. 네, 무수한 삽질을 통해서 단 한 가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적용 사례 이제 4가지를 준비하셨는데 뭐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 수행했던 주요 프로젝트 4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이 4가지 안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사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쩌다 보다가 아니라 글로벌사에서는 이미 BIM 프로세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발주처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함께 일하는 공유 오피스. 네, 맞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곳을 저희가 수행했었고 저기 브랜드를 그냥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저희 회사 방침상 안 됩니다. 저는 국보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 일하자, 네. 함께 일하자 하는 뭐 우리 일하자 네. 오피스 프로젝트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에 딱 빔팀을 만들면서 운이 좋게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자에서 빔 수행에 대한 능력 평가가 수주의 항목에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겠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병수 과장님께서 위역에서 빔 매니저로 있으시다가 지금 현재 국보의 엔지니어로 계신데 조금 이 프로젝트도 관여를 좀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일하자라는 회사에서 BIM 매니저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국보 디자인이 BIM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담당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좋았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말을 보시다시피 당시에 원래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설계 단계에서 적용했었던 빔 내용을 시공 과정까지 끌고 오기에는 아직은 좀 그때 부족함이 좀 있어서 좀 한계점을 보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배운 레빗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만 뭔가 자신감을 얻어서 도전했었는데 이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시공 순서나 시공 시간에 맞춰서 제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CAD로 변환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걸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팀에서 빔을 활용하려면 국보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고요. 그 외에도 이 모델만 가지고 국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물량 정보, 그 다음에 치수 정보, 그다음에 디테일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연구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인식을 하게 됐고, 쉽게 말하면 뼈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크게 깨닫는 거였고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제가 이 우수한 인재,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실제 글로벌 오피스에서 공유 오피스에서는 빔으로 발주를 냈고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었고, 국보는 어떻게 보면 빔을 한다고 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어떤 수주 전략으로 빔을 좀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처음 하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없었고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 인재 영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를 뽑아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가이드를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고요. 그 인재를 통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다음 프로젝트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또 저기 커피 브랜드 별다방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 그러니까 저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국보 디자인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했고요. 그 사이에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값을 가지고 2020년도에 이 별다방 프로젝트에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스캐닝도 이때부터 도입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 물량 산출, 뭐 이쪽 관련된 BIM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스캐닝을 뭐 여기서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스캐닝도 한 5년간의 그 계속된 경험을 통해서 인테리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특성상 공기가 굉장히 짧아서 스캐닝을 통해서 현장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그 현장 지원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현장에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서서 보셨던 그 물량 산출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계신 그 다이나모를 통한 또 자동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주 목적으로 빔을 도입했고, 하고 나서 여러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현장의 데이터를 주는 형태로 이제 빔팀 업무가 바뀌기 시작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는데 가장 큰 실패는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데이터를 줄 수는 있었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현장 스태프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무용지물 정도의 결과치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는 꼭 자동화의 목적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자동화를 발전시켜야지 그냥 단순한 업무를 해결해 주는 데만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니다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통해서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나모나 아니면 API를 개발해서 자동화를 만드는 게 기존에 했던 업무 방식을 1대1로 매칭시켜서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좀 개선한 다음에 그 후에 자동화를 해야 더 파급 효과가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인테리어나 국보 디자인에서는 1대1 매칭하는 방식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면에다가 형광펜이나 펜을 통해서 넘버링을 하고 그 넘버링 데이터를 엑셀에 기입해서 합계와 총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 넘어가면 그걸 또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판단해서 그 업무를 줄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를 도입했었는데 현장 팀도 이해를 못하고 그 받는 그 부서도 검토하는 부서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좀 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서로 소통해서 방법을 정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기존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던 네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원 형식으로 저희가 본사에서 계속 데이터만 넘기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는 걸 깨닫고 네. 이 다음 프로젝트에서부터는 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작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 K사의 대회실 프로젝트 수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크게 갖는 것보다는 그 스몰 BIM, 스몰 빔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익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한 30평 정도 되는 회의실인데 여기에 그간 느꼈던 그 실패 요소들을 여기서 개선해보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 지원 성격이 아닌 BIM을 통해서 품질과 공정 관리를 같이 수행해보자.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BIM에서 레빗에서 추출해서 현장에 전달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가 목표였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그 저희가 3D로 벽체 유형을 색깔로 마킹해서 현장에 전달해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그 물량 데이터들도 물론 다 산출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K사 대회실 리뉴얼 프로젝트부터 실제 현장과 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빔으로 관리하고 뭐 약간 요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때 현장에서 저희가 나가서 시공 감리, 그러니까 먹 검수, 그다음에 품질 검수, 그다음에 자재 반입에 대한 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이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데이터다라고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그 병 마감 시공 설명서라고 돼 있는데 저게 계속 얘기하신 이제 국보 디자인의 워킹 도큐멘테이션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D로 넘버링과 사이즈를 기입해서 작업자들 또는 자재를 생산하는 쪽까지 이제 데이터를 공유했었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코너 부분이나 자재가 접합되는 부분에서 시공의 그 순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었고, 그 부분을 조립부 형식으로 전개도 형식으로 펼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해달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억지로 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기존 도면도 보지만 요걸 보면서 요 전개도 설명서를 보면서 벽체에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캐치하게 되었고요.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현장 관리 인원은 굉장히 바쁜데 저 작업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여기는 어떻게 붙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단 저 정확한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이 좋고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부터 이병수 과장님께서 투입이 되신 건가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그 설계에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BIM 업무를 하면서는 이제 설계를 주로 했었고 또 컴퓨터 앞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도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현장을 나가서 직접 줄자와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도면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작업반장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가담을 해서 제가 만든 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몸소 이제 체험을 해봤던 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K사 대회실 리뉴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랑 국보 디자인이 함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었죠. 거기 안에서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녹여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오늘 웨비나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 이제 전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설계실에서 나온 도면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측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링을 구축하고 그 모델링을 구축한 거를 현장 팀, 그다음에 설계팀과 함께 보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3D로 돌려가면서 보다 보니까 높이 관계나 그다음에 그 줄눈의 높이, 그다음에 기준의 높이를 계속 서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이 점이 기존에 검토하고 서로 얘기하던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개의 프로젝트를 사례로 보여주셨는데 뭐 그 다음 하나의 또 프로젝트가 있지만 처음에는 수주 전략, 두 번째는 프로세스 개선, 세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적용 이렇게 이제 세 단계고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네. 수행한 N사의 그 리테일 샵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네, 나이스. 네. 승리의 여신. 네. 그 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게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싶어서 저희 팀에서 국보 내부에 BIM 실행 계획서라는 문서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이 안에 내용들은 이제 빔 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어떤 업무를 서포트할 것이고 어떤 결과값을 현장에 전달할 거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 시공 담당자는 이 내용을 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시공할지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는 계속해서 그냥 구두로 소통하고 구두로 얘기하던 것들을 약간 보험회사 가입시키듯이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네. 그 부분에 서로 동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끔 네. 좀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국보 실행 계획서에 그 체킹 하신다고 했던 거는 각각 현업에 계신 팀끼리 이제 작업을 체킹을 받는 건가요? 업무 스코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 시공팀은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저런 빔 실행 계획서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국보에서 또는 발주처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각 팀 간의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공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동시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네. 빔 팀이 뭘 한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세요. 근데 저희가 요걸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떤 점을 또 효과적으로 할 건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스, 네. 승리의 여신 그 브랜드에서 발주처에서는 빔으로 발주를 낸 프로젝트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타 동일한 프로젝트처럼 기존 프로세스로 수행하면 되는 걸로 이제 용역이 발생했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니다. 좀 더 변경되고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네. 변경된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단일 프로젝트로 한 번 진행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지역을 리테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빔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빔으로 진행하는 거는 지금 한 3개 정도 네.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서 더 나올 프로젝트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승인 업무, 그러니까 승인 도서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워킹 다큐멘트 세트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문서, 그다음에 준공 도서까지 저희가 이 빔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물량 산출서이고요. 이 네. 물량 산출서를 저희가 제공하고 현장은 한번 검토해서 실적으로 발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훨씬 개선된 점은 저희가 스캐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네. 천장 간섭이나 그다음에 가구 간섭,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발주처도 리드하고 네. 현장 팀도 신뢰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해당 관련돼 나온 데이터들은 발주처에는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빔 파일까지 다 전달하시나요? 아니면 빔으로 만든 아웃풋까지만 전달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 아웃풋만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도 바뀌어서 네. 빔 모델을 제출하면 프로젝트가 클로즈되는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프로젝트 관리 말고 또 다른 업무를 진행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계속해서 방문해서 감리 역할까지 하였고요. 네. 실질적으로 발주처한테 샵 드로잉을 제출하면서 승인 업무도 같이 동행해서 진행해서 네. 실질적으로 기존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인원이 만약에 샵 현장 설계, 현장 기사, 네. 공사과장, 현장 소장 이렇게 4명이 투입된다고 했던 프로세스라고 하면 네. 저희 팀이 가담함으로써 반 정도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서 오는 생산성과 정확도 때문에 벽체를 뭐 이설한다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현장의 실행률, 그 다음에 공정 관리율, 관리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병수 과장님, 저기 중복 업무 감축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돼 있는데 네. 저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 도면을 보시면 저 도면이 저희가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었던 샵 드로잉 중에 한 디테일 도면입니다. 처음에 이 도면을 보았을 때 일단 모델 3차원 모델로 되어 있는 저 도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듯이 이 도면 중에서도 이제 3차원 모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빔이라는 또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3차원 모델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또 평면과 그다음에 인면, 단면 또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자재별 스펙까지 이렇게 좀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좀 그 설계 변경에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에즈빌트 모델 지향이라는. 네. 네, 그 이전까지 프로젝트는 좀 저희가 2번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빔 모델은 빔 모델대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발주처에 에즈빌트로 제출해야 되는 준공도서는 또 다시 기존 프로세스대로 한 번 더 작성을 하는 중복 업무를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여기 프로젝트부터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도면화에 지금 좀 주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도면화가 뭐 저희가 뭐 그린다 개념보다는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수정 업무나 발주처 협의를 통해서 변경됐던 부분들을 모델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계속 그 도면은 따라서 오는 형식이 되었고, 이걸 그대로 이제 발주처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도면이다라고 해서 이제 에즈빌트 도면을 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안에서는 기존에는 스펙북이라는 걸 이제 따로 만들어서 제출했었는데 네. 프로젝트 안에 스펙 리스트와 스펙을 관리할 수 있게 탭을 만들어 놨고요. 네. 지금 우측 하단 도면 하나를 보시면 저게 이제 여기 공간 안에 사용했던 스펙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좀 개선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에는 에즈빌트 모델 안에 모든 정보를 넣어놓고 발주처는 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저 브랜드에서 또 다시 리테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뭐 인테리어가 바뀐다고 하면은 국보가 다시 수주를 할 여지를 좀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략이신가요? 네, 뭐 저희 다시 주신다고 하면 네. 네, 감사하죠.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변경을 해야 국보 디자인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 네. 다른 회사들도 따라올 수 있다. 네. 따라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저희가 이 데이터를 다른 데 넘어가면 저거를 이제 CAD 안에서 어떻게든 구현해 보려고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또 그려낼 텐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좀 공유 드리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발주처가 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뭐 다른 팀한테 전달을 하면 뭐 기존의 현황을 파악하는 뭐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국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조금 빔으로 뭐 하고 있다. 뭐 요런 네네.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지 이병수 과장님께서 좀 업무 스코프, 그러니까 프로세스대로 좀 한 번 더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항상 그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철거되어 있는 현장 또는 이제 철거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스캐닝을 항상 촬영을 먼저 합니다. 이 스캐닝 과정을 통해서 실측 정보들을 그 3차원으로 얻어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제 컴퓨터 안에서 좀 손쉽게 직접 공간을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서 항상 먼저 이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빔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모델링을 수행을 하지만 네. 결국에 이 3차원 모델이 구축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같은 일관된 유관된 그 도서들이 함께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빔 모델 통해서 나온 도면을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목공반장님. 목공반장님이셨는데 이분과 이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네. 목공반장님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항상 싸우게 되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돼서 저희가 준 데이터를 이렇게 신뢰하고 계신데 네.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그리고 공간을 그 수직도, 그러니까 수직 수평을 만드는 걸 경험으로 체득하신 분들은 저희가 준 데이터를 전혀 믿지 않으시고 네. 각자 알아서 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들을 현장 설계에게 넘겨서 도면을 수정하는 기존 프로세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준 데이터 그대로 기준먹과 그 다음에 벽체, 골조목을 놓게끔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오차가 없는 거를 먹을 다 놓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도면이 잘 그렸네? 라고 이제 한마디 하시면서 쓱 가셨는데 네.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준 데이터, 그러니까 취득한 데이터가 경험과 더불어진다고 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장 목공반장님의 경험과 그다음에 스캐닝한 데이터, 빔팀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어떤 이렇게 우위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 우위라기보다는 네, 그 방법 안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네. 만들었고요. 저도 이제 뭐 현장의 경험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준목을 어떻게 놓고 현장을 시작하는지 그 기준목을 통해서 어떻게 먹선을 놓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같이 놓으면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이해한 걸 통해서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현장의 도면, 그러니까 워킹 다큐멘트를 바로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기준이 정확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설계 변경이나 시공 변경에도 되게 방어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세이브적인 효과를 얻어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제안을 좀 클라이언트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효과들을 얻어내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된 사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저기 발주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지 중공사진에 그 회사 마크가 없는 발주처의 그 브랜드가 안 보게끔 다 기가 막히게 찍어왔습니다.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개의 프로젝트를 조금 보여주셨는데 저 4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4가지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냥 빔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네,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인테리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빔의 경력자, 그러니까 빔 스페셜리스트가 동시에 있어야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로 첫 번째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동화로 화두가 돼서 계속해서 자동화를 소개시켜주는 그 블로그들이 많아졌는데 자동화도 좋지만 자동화보단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냥 빔 하니까 그냥 빔 설계하니까 데이터만 넘겨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현장을 같이 관리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공정 흐름대로 계속해서 모델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킨 모델로 현장에 적용하고 그 현장에서 나온 이슈를 정리만 해도 에즈빌트 드로잉이나 에즈빌트 모델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가 가지고 있는 총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뭐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수주 목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빔 프로젝트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실무자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뭐 애드온이나 다이나모 개발보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시공 여기도 같이 함께 통합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안에 정보들이 에즈빌트 모델 안에 뭐 스펙이나 아니면 도면, 워킹 도면까지 다 태워져 있으면 이제 완벽한 프로세스가 구축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까지 완벽은 아니지만 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례뿐만 아니라 국보에서 어떻게 하면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빔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 필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2년 동안 빔을 운영하면서 빔팀 운영하면서 뭐 느꼈던 거지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현장팀, 설계팀, 기존의 업무를 프로세스를 진행하던 팀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빔이 우월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방식보다는 같이 코디네이션 하면서 전체 공정을 같이 관리하면서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넣은 데이터 아니면 뺄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 가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인테리어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했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미드업 데이를 통해서 회사에 알리고 있고요.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이 또 문서로 정리돼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 빔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빔으로 적용하지 않는 설계팀 또는 현장에 계속 알리는 이런 미드업 네네. 행사를 회사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네네, 것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꿀팁인가요? 네, 반복 업무는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네. 회사 차원에서 스마트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네. 부분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료화면 보시면은 왼쪽 다이어그램이 그 인면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면도 상에서는 그 노란 색깔 기둥 하나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실내 공간인 3차원 측면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그 노란색 기둥 뒤에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입구도 있고 또 저렇게 창문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존의 이제 2D 도면 기준으로 인테리어 실내 전개도나 공사 도면을 그리게 되면 저런 공간 왜곡적인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 프로세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반복적인 업무나 좀 중복 업무 그리고 여러 분야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 시간적으로나 좀 생산적으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그런 이제 검토 과정에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에러들이 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좀 극복을 하고자 저희 그 국보 디자인에서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게 현장에 처음에 경량벽체를 시공하기 전에 좀 기준먹을 놓을 때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기존 현장에서는 뭐 2D 도면으로 이렇게 기준먹 도서를 작성을 하면 그 이후에 목공 반장님께서 투입이 돼서 다시 먹을 본인께서 이해하신 도면과 현장 상황에 맞게 두시고 그 다음에 목공 반장님께서 두신 먹 기준을 좀 이렇게 다시 저희가 이제 도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 반복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빔 기준 프로세스에선 처음에 정확한 스캐닝을 통해서 이렇게 치수들을 현장 치수들을 얻어내다 보니까 목공 반장님께서 들어와서 먹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프로세스로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께 전달드리는 국보 그 성공 사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현장 용어와 이런 것들은 실은 지금 실무자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공 사례 좀 풀어놨으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꿀팁은 도면과 현장이 좀 이제 맞지 않는 거라는 말을 인테리어 업무에서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라는 법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개선을 좀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꿀팁은 무엇인가요? 각사마다 이제 빔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빔 전문 조직과 사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인테리어는 빔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에 이제 팀을 만들면서 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현장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현장 설계와 현장 시공, 소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팀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이제 전문가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게 회사의 빔 팀을 구축할 수 있는 빔을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빔 인테리어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입을 뽑아서 인테리어를 가르쳐서 키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빔을 배워서 적용하는 게 더 빠른가요?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빔이라는 걸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더 빠를 것 같고요. 신입은 들어와서 현장 용어도 알아야 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에 중복으로 또 빔 프로세스까지 얘기를 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빔 현장 설계에서 진행하시던 분도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네. 빔 스페셜리스트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2년 동안에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뭐 네. 또 꿀팁은 과장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팁인데 제가 이제 건축 베이스로 있었을 때 이 타일에 관련된 모델링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안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타일 모델링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 100만 원이 해배당 넘는 이런 고가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면적 단위로 좀 나누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검토 과정도 좀 미흡하게 되고 실수로 발생하는 발주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는 제가 이제 원래 했었던 말들과 다르게 타일 모델링을 직접 하면서 물량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BIM은 꼭 이래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이제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물량 같은 경우 이제 현장의 용어로 뭐 지금 이런 시국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현장 용어로 이제 겐또라고 하죠. 면적이 나오면 겐또 쳐서 해서 이제 발주를 내는데 그게 아니라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네. 모델링을 하신 거고 이제 그래서 내가 가면 길이 된다. 마치 네, 어몽길 맞습니다. 네, 산악대장님처럼 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꿀팁 네, 팀장님께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그냥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기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 다음 누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표준화를 누구나 이 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네. 작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이 약속들을 정하지 않으면 전사 도입은 물거품이 될 거고요. 네. 이 약속들을 실무를 통해서 정하고 그 안에 문서들을 정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을 가지고 미덕데이나 뭐 회사에 이제 뭐 홍보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꿀팁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뭐 IT 쪽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인테리어의 BIM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련돼서 인테리어 빔 적용 사례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 통해서 좀 영감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내 BIM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니면 이 단톡방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곳도 있어서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곳은 이 오토데스크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건설 BIM 관련돼서 빅룸이라는 이런 해외 그 커뮤니티가 좀 생겼는데 여기서는 저는 진짜 해외에서는 그래도 인테리어 빔을 적용한 사례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서 좀 힌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좀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를 시켜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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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회사 차원에서 라이징 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시드 투자를 그러니까 발생시켰고 거기에 응모하는 기술력들을 네. 가지고 저희랑 계속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동향을 말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자 입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어떤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서 네. 좀 더 빠르게 그 기술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 혼자만의 아니면 팀원들끼리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R&D 팀처럼 뭐 오토데스크의 빅룸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기술 트렌드를 좀 동향을 파악해서 해결을 하고 또 지금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랑 MOU를 맺고 네. POC를 진행하면서 뭐 VR, 네. AR 뭐 이쪽도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POC 하고 있는 것들은 AR 통해서 스펙 정보들을 AR로 어떻게 넘길까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POC 하고 있고 네, IoT 기술을 접목해서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한번 정리를 조금 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부의 소통입니다. 네.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입력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해야 네,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 회사 38년 됐다고 얘기 드렸지만 계속해서 굳어져 온 이 프로세스가 무언가 한 번씩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프로세스에 의심을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를 계속 발견해내는 장치가 될 거고요. 그 만들어진 의심과 소통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아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네. 빔 기술, 빔의 프로세스를 회사에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 의심이라는 단어에서 빔데이터를 의심해라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고착화돼 있는 기존 네. 프로세스를 의심해봐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좀 개선하는 게 네, 좋겠다. 네. 그 의심을 저희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빔 데이터의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장 반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다라는 것을 네. 계속 미드업데이 때 설명드리고 믿고 갈 수 있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네. 네.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앞에 말씀드렸던 장표와 같은데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저희가 빔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빔은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 내후년, 내년 머지않아서 프로세스의 정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기술을 통해서 진한 그 생산성, 그러니까 낙후화된 생산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4가지 프로젝트 또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국보에서 이제 빔을 도입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실패, 거기서 또 얻은 교훈을 또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계속해서 이제 윈으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보 디자인에서 네. 만들어낸 길로 인테리어 빔의 선두주자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 웨비나를 보고 조금 이 실패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같이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Q&A가 있는데요. 몇 가지 Q&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 활용 시 현장과 사무실 간의 소통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저희는 다양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버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느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야 될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오토데스크에서 잘 만들어주신 네. 빔 360을 사용해서 네. 현장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다른 건 자꾸 에러가 나는데 네.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었는데 또 오토데스크를 얘기하셔서 빔 360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 디자인.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질문하셨습니다. 그 BIM에서 그 만든 도면과 현장과의 오차를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아까 보니까 3D 스캐닝을 통해서 빔데이터를 수정해서 현장에 전달하고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캐닝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거의 그대로 이제 PC로 가져오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벽체를 세우면서 문제가 발생될 일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트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슬라브 위에까지 뭐가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올리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한 데이터를 넘기게 되고요. 네. 그 오차 범위가 뭐 1, 2mm 스캔에서 나오는 오차 범위가 1, 2mm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오차가 0mm까지 나오게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했고요. 네.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BIM 활용 설계 및 시공 시 절약되는 시간이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통계가 있으신지 했는데 저는 그 통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회비라 제가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ROI로 지표로 만들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일한 프로젝트를 2번 수행하는 경우도 인테리어에서 극히 드물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몇 프로 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고 정립이 몇 년 더 된다고 하면 회사에 요청드려서 공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 때 조금만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에서 네. 좀 많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쓰셨다라고 네, 저도 네. 데이터를 보고 좀 느꼈는데 뭐 그건 이제 내부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빔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디테일 같이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작은 치수는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디테일이나 작은 치수 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네. 하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작 공정들과 좀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비단 건축 공정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정에서도 이 굉장히 작은 부분의 디테일들을 그려내야 되는 상세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현대상 그거는 이제 CAD라는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존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점과 이제 어려움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좀 상세한 모델을 어떻게 얻어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또 이제 약속된 건 아니지만 오토데스크에 좋은 인벤터라는 네. 솔루션이 있어서 진짜 약속한 거 아닙니다. 네. 솔루션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좀 제작 공정을 이 굉장히 미세한 상세 치수까지 한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중에 있고 네. 현재는 테스트 단계이지만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잡는 큰 어떤 뭐 백 바탕의 어떤 도면들은 이제 빔으로 작업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상세 치수 뭐 예를 들면 앙커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인벤터로 가겠다. 네. 다음 웨비나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빔으로 한 ROI와 이제 상세 치수를 위한 인벤터 도입했던 사례를 가지고 네. 다음 웨비나를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빔팀이 없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BIM에 대해서 완전 전무한 이제 회사인데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BIM 수행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득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그 조금 부분 물어보시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보 디자인에 한 9년 차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먼저 교육을 열어주셨고 네. 그 교육을 BIM이라는 게 이제 그때 한참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라는 붐이 일었을 때 회사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완료해보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외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인원도 부족한데 기술력을 확보하시죠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팀이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의지치가 굉장히 담당자의 의지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포인트를 설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와 그다음에 저는 그 설계실에 있으면서 동시에 두 개를 작업했습니다. 네. 그 빔으로도 한번 수행해 놓고 기존 프로세스로도 수행해 놓고 했을 때 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팀 운영하시기가. 네. 없던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더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아마 서베이를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Q&A 답변을 국보와 같이 이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내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답변 같은 경우는 좀 서베이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실무자에게 듣는 국보 디자인의 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수 과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 BIM을 인테리어에 적용하는 것도 정말 좀 생소한 얘기라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 그 BIM이라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건설 산업 전체에서 기존 좀 문제점을 좀 완화하고 현재 이제 좀 개선점을 찾아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한다면 인테리어에도 이제 좀 BIM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만약에 적용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끝까지 이제 함께 주변 이제 동료들과 좀 이 BIM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윤호 팀장님 혹시 실무자분들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그 웨비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국보 디자인이 선두에서 빔팀을 운영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동종업계 관계자 실무자분들께서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 같이 한다는 거는 인테리어 BIM 시장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거를 공유 드리면서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생각하고요. 담당자분들 꼭 의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뭐라고 해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시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방송 5분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렇게 고객사의 성공 사례 및 또는 팁앤트릭에 관련돼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해서 성공 사례 및 아니면 경험하셨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면 함께 웨비나로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